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1,400억 원짜리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해서 잡은 목표가 고작 1억 원도 안 되는 작은 드론 한 대였습니다.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돈 낭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2020년 2월 3일 아라비아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면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이 숫자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현대전이 가진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왼쪽은 1,400억 원, 오른쪽은 1억 원이 채 안 되죠. 단순하게 산수만 해봐도 이건 뭐 완전히 믿지는 장사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대응은 정말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였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최고의 전략적 판단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돈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이 엄청난 재정적 손실 뒤에는요,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전략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심층 방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항공모함의 정말 마지막 방어수단인 CIW, 그러니까 근접 방어 무기체계의 유효 사거리는 불과 3.2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위협이 코앞에 닥쳤을 때 쓰는 최후의 보루인 거죠. 수천 명의 목숨과 수십조 원짜리 항공모함을 지키려면 위협은 최대한 멀리서, 그러니까 100마일, 약 160km 밖에서부터 미리 제거해야만 합니다. F-35는 바로 이 절대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레이더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레이더는 저 멀리서 무언가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죠. 하지만 그 드론에 달린 게 그냥 정찰용 카메라인지 아니면 폭발물을 가득 실은 자폭용 탄도인지까지는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종사가 직접 F-35를 몰고 날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이 시각적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가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란에게는 더 이상 접근하면 격추하겠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명확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란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온다면 그때는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도 되는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요격을 넘어서 확전을 막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론 하나를 막는 것 같은 작은 충돌은요,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진짜로 경계하는 건 이란이 이런 값싼 드론 뒤에 꼭꼭 숨겨둔 진짜 핵심 자산, 바로 지하 핵시설 같은 것들이거든요. 미국은 이걸 파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란의 지하 핵시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산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웬만한 폭격으로는 정말 흠집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공군이 쓰는 방법이 뭐냐? 바로 더블 태핑이라는 전술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GBU-57, 일명 벙커버스터라는 초대형 폭탄을 같은 지점에 2번 연속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첫 번째 폭탄이 단단한 입구를 깨 부수면 두 번째 폭탄이 그 구멍으로 쏙 파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터지면서 산 전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려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타격 목표가 단순히 핵시설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란 정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 기지, 전쟁을 지휘하는 각종 지휘 통제센터,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 지하의 미사일 도시까지. 사실상 이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모든 핵심 인프라가 타격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드나이트 해머라는 작전으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지만 글쎄요, 이란이 공습 바로 직전에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이미 다른 비밀 장소로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 전쟁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수를 읽는 치열한 정보전, 말 그대로 현대판 숨바꼭질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관점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 군사적인 충돌을 이번에는 다른 렌즈,
바로 돈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금융시장과 우리의 투자 전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의 핵심에는 비대칭 비용 구조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값싼 공격 수단 때문에 방어하는 쪽이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총알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전쟁을 하는 시대인 겁니다. 7반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짜리 드론 하나 띄워서 1,400억 원짜리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것. 이게 바로 상대방의 국방 예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총성 없는 경제적 소모전의 시작인 거죠. 이런 비대칭 위협은요,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드론 떼를 막을 수 있는 레이저 무기나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분쟁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 에너지 시장, 즉 유가가 요동칠 거고요. 만약에 분쟁이 더 격화되면 전 세계 해운 물류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전략과 대응,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요,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분쟁에 왜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현대전의 딜레마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자산을 개발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값싼 수단으로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정작 중요한 핵심 자산은 더 깊숙한 곳으로 숨겨버리는 거죠. 바로 이 고비용 정밀성과 저비용 위협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감. 이게 바로 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1000배 이상 비싼 전투기를 즉시 출격시켜서 저 멀리서 위협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드론이 함선 코앞까지 다가와서 그 실체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지휘관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인 거죠.